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하는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다뤄보는 모이슈 시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드디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실무 조율에 이제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이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 측은 의제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양측 간에 좀 기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1층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며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대화 의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한호섭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만나 실무 논의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2년 만에 성사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풀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대화 주제는 좀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지금 오랫동안 공석인 국무총리 인준부터 의대 증원 문제, 최상병 특검법까지 여러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달 총선 유세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하면서 전국민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약속한 만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현안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만나서 꼭 얘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띄우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지원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수용하기 힘들 뿐더러 포퓰리즘적인 정책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로 나눠주기보다는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민생 회복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적인 문제인지 좀 의제 선정부터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날짜는 좀 언제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루마니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이번 주에 한다고 합니다. 영수회담은 주중반 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이제 비서실장의 인선을 오늘 중에 발표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서실장은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 자리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총선 패배에 따른 쇄신 카드 중 하나인 만큼 그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는 영수회담 이후로 아마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의 보도를 저희가 또 집중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게 오찬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 제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권 인사가 대통령의 초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또 한 위원장은요, 소셜미디어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우리 기자님
시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을 치른 한동훈 비대위 지도부에게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하는 오찬 자리였었는데요.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한 전 위원장의 오찬을 거절한 이슈로 윤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냐 하는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발된 회동의 재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다시 또 회동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 보이는데요. 지난 16일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독대 만찬을 하면서 총선 패배의 원인과 국정 운영의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18일에 밝혀졌습니다. 홍 시장은 한동훈은 윤 대통령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쇄자가 됐다라고 정면으로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는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참패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그 직후 열리는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출마할 때가 아니라 자숙할 때라며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이후 페이스북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연일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할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같은 날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공개 입장을 낸 것은 총선 참패 사퇴 이후 처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연일 강도 높은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 총선 참패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논쟁이 계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쪼록 공방전이 좀 더 확산되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이 악성 민원과 또 신상털이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직도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네, 1990년대 후반에는 그 공무원의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요즘 이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자리를 걷어차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와 그리고 경직된 공직 생활의 분위기라고 꼽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진상 정보 노출로 인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좀 어떤 조치가 좀 자세하게 이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공무원의 이름을 홈페이지에서 비공개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나요? 네, 이런 조치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비공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민원인 소통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또 마련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명 비공개와 소통 채널을 잘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금 조언을 보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저도 이거 지난달에 기사에서 봤었어요. 이 도로공사 때문에 차선을 뭐 막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 시간대 차가 많이 막히니까
저도 사실은 차 타고 출근을 네. 해서 알지만 그렇죠. 차가 막히면 사실 화가 많이 나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특정 공무원을 향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 그리고 정말 옳지 않은 신상털이 이런 음. 것으로부터 이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빠르게 좀 자리를 잡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이슈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고령층이 주로 겪는 성인병으로 분류됐던 이 당뇨병이요. 최근 20대 청년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났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네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식생활 개선이 시급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당뇨병 환자는 4년 전보다 약 47%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80%는 본인의 발병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요. 자신의 발병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병이라니. 원래 이 당뇨병 자체가 이 소리 없는 그런 네. 무서움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20대에게도 이 당뇨병이 확산되고 있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대들의 당뇨병 확산에는요. 자주 먹는 음식이 원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도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청년 당뇨병 증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액상과당이었습니다. 19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신성재 내분비과 교수에 따르면 20대에도 당뇨병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액상과당 섭취가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되어서 과식의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액상과당은 혈당을 높이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고 단맛이 강해서 음료수, 잼, 통조림, 과자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과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안에 당분이 그렇게 가득 들어있다니 괜히 또 무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음식들 좀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채소 등을 균형 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살코기나 생선, 두부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양질의 지방인 생선, 식물성 기름, 견과류 등으로 보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 균형 잡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혈당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